자, 수요일은 인권연대 오창희 국장님과 함께합니다. 국장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요즘 저기 김현정 씨 때문에 아주 시끄럽습니다. 예. 며칠 그랬죠. 근데 우리 저 국장님은 또 CPBC 가톨릭 평화방송에서 아니요, 전 CBS하고도 인연이 깊은데요. 아, 예, 예. 그러니까 시사 프로그램 진행도 하셨고 그러니까 네네. 예, 뭐 이 흐름이나 맥락을 잘 아실 것 같은데. 수사자키 오늘과 내일 네. 6년 고정 출연했고요. 아. 고정 출연 중에 제가 제일 오래 했어요. 그 MC가 누구였습니까? 여러 명을 바꿨습니다. 아, 그렇죠. 정범구도 했고, 정범구 씨가 박사 제일 많이 했고, 예. 그다음에 이영자 교수 했고, 하승창 씨도 잠깐 했고, 그다음에 국힘에 간 김건식이라고 아, 갔는데 맞아요. 뭐 취직은 안 되고 있는 경남대 교수 김건식 원래 이제 있었고. 민주당에 있었던 분이었고요. 네, 예. 네. 아니 그냥 통일 전문가고 그런데 예, 그렇죠. 하여튼 지금 예. 뭐 그런 사람들을 바꿔가면서 제가 진행을 했고요. 아, 정태인 씨 돌아간 정태인 씨도 있었고, 예. 그렇습니다. 네. 잠시 변상욱 앵커도 그 땜빵으로 진행하셨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파업 기간 동안에. 변상욱 씨는 늘 땜빵 준비되어 있고요. 그때 그 파업이 중요한데 예. 2000년입니다. 2000년 그렇죠. 3월에 그 사장님이 권오경 목사예요. 민주화운동 아주 열심히 하셨던 분인데 이분이 사장이 돼서 네. 여당의 사무총장에게 난을 하나 보냈어요. 그렇죠. 그 당시에는 난에 새천년 아니 새천년 민주당 사무총장 김옥두인데 맞아요. 네, 제가 이름까지는 얘기 안 하려고 했는데 이미 옛날 분이 있어가지고 예. 거기다 축 총선 승리 네. 이렇게 5글자를 쓴 게 아유. 일간지에 보도가 됐어요. 예. 사진이. 한겨레에. 네, 예. 창피하잖아요. 예. 그래서 CBS 노동조합 조합원들이 정말 이래서는 안 된다 해가지고 파업을 했는데 그때 200일 넘게 무노동 무임금으로 파업을 했습니다. 저기 네. 제가 외웁니다. 며칠인지. 365일에서 네. 100을 뺀 네. 265일. 그때 치사모라는 단체가 있었던 건 아세요? 예. 알죠. 네, 제가 거기 간사예요. 아, 맞아요. 네. 맞아요. 그래서 그랬었어요. 예. 노동조합하고 파업투쟁을 같이 하고요. CBS를 사랑하는 모임, 시사모.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 예. 뭐 별거 다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부터 이제 목사가 아닌 분들이 네. 전문 언론인들이 사장이 되기 시작했고 네. CBS가 그 전에 군부 독재 정권 때 잘했던 것처럼 네. 사회적 역할을 정말 열심히 잘했습니다. 그러니까 네. 아주 추운 시절에도 든든한 버팀목이 됐는데 하여튼 세월이 한참 지났어요. 예. 그리고 요새 이제 김현정의 뉴스쇼를 좀 가끔 보다 보면 네. 그 우리 김영민 선생님 느끼시는 또 일반 구독자들이 느끼시는 것 같은 답답함을 많이 느낍니다. 네. 이런 사람들을 왜 출연시킬까 싶은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렇죠. 전 그중에 특히 유인태 전 의원 같은 사람이 맞아요. 전 개인적으로 되게 못마땅한데 네. 그 양반 국회의원 하면서 유명한 게 자는 거였어요. 김민전 저리 가라였어요. 아니 제가 무슨 토론회 같은 경우도 하고 예. 근데 이분이 민주화 운동 했던 사람이잖아요. 또 민주화 청학년 사건 민주화 운동을 가지고 이력 삼아서 평생 이제 대접받고 산 네. 대표적인 인사인데 네. 이를테면 뭐 행안위원회 활동을 많이 했고 행안위원회 위원장도 했는데요. 경찰관들이 이제 수건 사업 있지 않습니까? 시민들을 함부로 대할 수 있는 뭐 법을 만들어 주세요 하면은 이분을 통해서 그냥 프리패스예요. 아니 그러면 저희가 이제 토론회 같은 것도 하고 예. 뭐 공청회 같은데 제가 공수린으로 가서 이러면 안 된다 정말. 이게 경찰관들에겐 좋지만 시민들에겐 굉장히 나쁘다. 이를테면 경범죄처벌법이라는 일제 시대 때 일제 강점기 악법이 있는데 네네네. 그걸 이용해서 시민들을 괴롭히는 걸 경찰이 아이디어로 만들어낸 거예요. 네. 인근소란이라는 죄를 만들어서 예. 인근 어디 인근이 없어요. 하여튼 인근에서 소란스럽게 하면 네. 60만 원의 벌금에 처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그런 법이 있었습니까? 이게 뭐냐면 예. 현행범 체포 요건은 형사소송법상 50만 원 이상이 돼야 되거든요. 네. 근데 경범죄는 사실 범죄가 아닌 기초질서 위반 행위이기 때문에 10만 원짜리들이 많아요. 다 10만 원인데 네. 요것만 60만 원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50만 원도 아니고 100만 원도 아니고 60만 원을 한 그 뜻을 느낄 수 있는 거죠. 네. 뭐냐면 주변에서 시끄럽게 하면 체포하겠다는 거예요. 체포하면 현행범 체포하면 48시간 동안 가둘 수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경찰관한테 까불면 체포한다라는 완전히 정말 황금 보검을 쥐어주는 거예요. 노무현 때 얘기, 노무현 정권 때 얘기입니다. 네. 이런 거 앞장섰던 분이에요. 그런 걸 정하는 상황에서도 정말 잠만 잤어요. 그래서 제가 토론회에서도 몇 번씩 자지 말라고 좀 얘기 좀 들어보고. 아니, 그 얘기를 하셨어요? 그럼 자기는 뭐라고 그러냐면 안 잤다는 거예요. 이런 양반들이 대표적으로 출연하고 있어서 이건 뭐지 하는 의문이 많았어요.
김현정 씨는 저는 뭐 입사할 때부터 봤는데 개인적인 얘기는 하고 싶지 않은데 욕심도 좀 있고 그리고 이 양반이 원래 PD잖아요. 프로듀서인데도 이제 방송 진행도 하고 그다음에 회사에서도 이분한테 혜택을 많이 줬어요. 지금 국장이에요, 국장. 이를테면 MBN의 진행도 시켜줬어요. 그렇지. 투잡을 갖도록 타사하고 거기서 돈을 받잖아요. 그러니까 CBS에서 월급을 받는 직원이고 노동자인데도 불구하고 다른 회사 가서 진행도 텔레비전 진행도 하게 해줬거든요. 본인이 이제 요구했으니까 한 거죠. 하여튼 뭐 여러 가지로 혜택도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대표적인 진행자가 됐잖아요. 그런데 이제 문제가 이렇게 계속 반복적으로 불거져 나오고 지금 이준석 씨와 관련된 문제 때문에 이게 불거진 게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그 이전부터 김현정의 뉴스쇼는 굉장히 많은 구설수에 올랐어요. 특히 편파 시비가 많았거든요. 이러면 회사 그 CBS 분위기 잘 아시잖아요. 굉장히 민주적인 회사거든요. 그래서 또 누구에게 상처 주고 이런 거 참 부담스러워하는 회사기 때문에 뭐 경영진이나 이런 분들이 그만둬라 얘기하기가 아마 어려울 거예요. 회사 분위기상. 이럴 때 어떻게 하느냐. 김현정 씨가 그만두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진행은 뭐 김현정 아니고도 할 수 있는 사람이 굉장히 많거든요. CBS 안에도 많고 밖에는 더 많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이번 기회에 김현정 씨가 좀 뭐랄까 성찰했으면 좋겠고 또는 또 하나 더 중요한 건 김현정 씨 때문에 CBS라는 굉장히 중요한 역사적 자산이잖아요. 그렇죠. 우리의 근거지이거든요. 제가 뭐 CBS에 자주 출연하지 않더라도 정말 저는 개신교 신자도 아닌데 마음의 고향 같은 느낌이에요. 언제나. 그리고 중요한 국면에서 CBS가 노컷 뉴스도 굉장히 활약이 대단한 측면이 있잖아요. 이런 국민의 언론으로 교계를 떠나서 국민의 언론으로 돌아오려면 김현정 씨가 자기 거취를 분명하게 정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명쾌하게 정리해 주셨습니다. 저 개인적으로 아는 사이인데 이런 얘기해서 좀 부담스럽긴 한데요. 저도 모르진 않아요. 아니 아는 사이기 때문에 얘기하는 겁니다. 그 현정 씨 그동안 수고했어요. 염려가 되는 부분이 CBS 내에서 권력자라는 이미지가 갈수록 커지고 있나 봐요. 옛날에는 그러지 않았는데 이제 선배들도 많이 퇴직하고 그리고 그 뉴스쇼 만들었던 그 PD가 있어요. 그 김현정 씨를 MC로 발탁해가지고 너 하면 잘하겠다 해서 발탁했던 그분도 보니까 이제 조만간 퇴직이고 지금 주말 프로그램을 맡고 있고 그분 정도가 사실은 김현정 씨한테 뭐 SPD라고. S가 누군가? 아니 손. 손혜원? 아니 손혜원이 손명혜? 아니 손명혜 씨는 후배죠. 손명혜는 지금 국장이죠. 후배고 PD라고. 송금필 PD라고. 송금필. 제가 참 너무 존경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등장 인물들을 많이 알잖아요. 그러니까 인연이 많아가지고 그런데 그분은 사실 아니 그 위에 선배들도 있어요. 박철도 있고 박철 PD, 이광조, 뭐 이재상 등 편성국장 쭉 했던 사람들 그대로 있는데 이 사람들 잘 알아요. 제가 개인적으로 성격이 그만둬라라고 보직도 아니거나 말도 잘 못합니다. PD 선배들이어도. 그래서 김현정 씨가 결자 해지하는 게 맞다. 이렇게까지 논란이 되면 성찰해야 되고 조직에 부담을 안 줘야 된다. 왜냐하면 CBS는 앞으로도 해야 될 일이 되게 많거든요. 이 혼탁한 상황에서 CBS만이 해줄 역할들이 좀 있잖아요. 이 점에 어떤 그 성찰할 포인트가 생겼다라는 그 어떤 겸허한 자세가 필요할 것 같아요. 저 같으면 그만둡니다. 지금 보면은 대단히 그 모든 논조나 출연자를 이제 본인이 다 결정할 수 있는 구조라고들 얘기하더라고요. 아니, 저는 김현정 뉴스쇼에 안 불러줘가지고. 근데 전 나가면 그렇게 방송 안 할 거거든요. 아니 뭐 저 할 말 하고 그럴 것 같은데. 하여튼 지금까지 왔던 게 저는 뭐 친 이재명이냐 반 이재명이냐라는 좁은 차원에서 보고 싶은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조금 프로그램이 좀 이상해요. 그러니까 뭐 게임을 하듯이 이 사안을 바라보는 게 특히 그 계엄, 이 민주주의가 총체적으로 난도질 당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이 탄핵 반대하면 어떡해요? 뭐 이걸 계속 해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CBS는 휴머니티에 기반해서 그러니까 인본주의이죠. 그러니까 사람에 대한 사랑에 기반해서 CBS라는 매체를 통해서 우리 사회에서 어떻게 하면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할 거냐에 충실해야 되는데 좀 엇나가 있는 거죠. 엇나가 있는데 많이 엇나가 있어요. 그 총선이 아니라 계엄 다음 날에 이준석을 연결했어요. 이준석을 왜?
이준석이 왜? 이준석도 물론 이제 그 뭐 문 앞에서 소리친 사람이었지만 국회의원 중에 뭐 일원이긴 하지만은 그날 제가 PD라면은 그 국회의원도 뭐 연결을 해야 되겠지만은 거대 양당 정도 물어보고 나머지는 이 민주주의가 그 총체적으로 난도질당한 이건 진짜 40년 만에 다시 돌아온 박물관 무덤에 있던 그런 쿠데타의 망령이 다시 살아 돌아온 거 아니에요? 이를 질타할 수 있는 그런 시대의 영웅들, 메신저들을 연결해서 이야기를 들을 것 같아요. 내란 사태 다음 날 방송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연결할 사람이요 세고 셌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국회를 지키러 달려갔던 시민들, 일반 시민, 뭐도 있고요. 그 다음에 국회의장부터 담을 넘었던 거 아닙니까? 담 넘었던 숱한 국회의원들이 있고. 이준석 씨는 그 앞에서 소리치고 갔다는 거 아니에요? 담 넘어가지는 않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담 넘어갈 수 있는데도 시끄러 이랬다는 거 아니에요? 아니 그러니까 좀 순도가 떨어지는 거죠. 또 그날 밤에 굉장히 고구마처럼 답답하면서도 자기 역할을 정확히 해줬던 우원식 국회의장도 있고 뭐 정말 많아요. 원식이 형이 인터뷰하자 그러면 안 하겠습니까? 아니 전 그리고 제가 저 누가 이하경 국회부의장 담 넘어가는 걸 제가 도와드렸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그 양반이 담 넘어가는 데 있어서 79년에 담 넘어가고 처음 담 넘어가는 건데 윤석열이 뭐라고 그랬다며요. 어떻게 담 넘어왔던 사람이 국회의원이냐고. 민주운동에 대한 모욕이죠. 하여튼 옛날에 하여튼 저기 그 어떤 씩씩하던 시절이 있었어요. 기업인 집을 담 넘어가셨던 그런 일이 있었지. 그러니까 정말 민주주의를 지키겠다. 담 넘어간 사람이 또 있었네. 정청래 의원. 정청래 저도 여러 번 제가 누굽니까 저 서용교 의원 담 넘어가는 것도 도와주고 많이 그랬거든요. 담에서 많이 활약을 했어요. 제가 등치가 좋으니까 이렇게 타고 넘어가라. 하여튼 그랬는데. 그런 수많은 사람 놔두고 이준석을 했다는 건 어떤 그러니까 손길이 느껴지는 거죠. 그렇지. 이 내란 국면에서 이준석이라는 정치인이 굉장히 유력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말하고 싶은 욕구가 있었던 거예요. 이러면 이게 아니라고 답해 주세요. 이게 아니 뭐 제작진이라 자기 입장을 밝힐 수 있으니까 이게 아니라면 설명해 주세요. 그러니까 왜 이래 저래서 아니다라고. 아니, 의석이 그 세석인 원내정당이어서 했다면 진보당도 해야지. 진보당 그 당일에 12월 3일 그 4일 그 밤에 그 국회 앞에서 정말 진보당원들 뜨겁게 모여가지고 막 규탄 시위도 하고 그랬어요. 그 계엄이 풀리지도 않은 상황에서. 그러면 진보당도 해줘야지 왜 그 이준석을. 그러니까 설명이 필요한데 이런 대목이 하나냐는 거예요. 이런 대목이 매일처럼 반복되고 있기 때문에 이건 좀 성찰하고 한번 뒤집어 봐야 된다. 결국에는 이제 그 당시에 그 비상계엄 내란을 반대했던 정치인 중에 이제 긍정적인 이미지로 인터뷰하지 않았겠어요? 그러니까 그 차원에서 연결한 정치인으로 이준석을 꼽았다는 건 이준석에게 민주화 투사, 민주주의를 지키는 우리의 호민간 역할을 이준석 의원이 하고 있다라는 걸 보여주고 싶은 욕구 말고 뭐가 있냐고. 맞습니다. 아니라면 설명을 해달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렇게 설명할 게 한둘이 아니잖아요. 그러니 어떻게 해야 되느냐? 프로그램 바꿔야 된다. 김현정의 뉴스쇼가 아니라 뭐 다른 무엇이라도 좋다 이런 겁니다. 뭐 하여튼 뭐 제가 후임 MC로 이분이 좋겠다라고 얘기하지는 않겠습니다만은 지금 이 상황을 그대로 유지했다가는 CBS가 큰 곤경에 처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대선 국면 앞두고 이런 식으로 해서 한 사람이 그 이미지를 다 말아먹고 회사가 고스란히 피해를 입고 안 되죠.